MZ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혐한이라든지 반일은 남아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념보다는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외교 정책을 펼치고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맺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미래 세대들은 기성 세대보다는 분명히 서로에 대해서 어느 호감을 갖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좋아질 것은 기대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일본은 갑과 을의 문화가 명확하다 그랬잖아요. 네. 갑과 을의 문화가 명확할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갑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갑이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갑과 을의 문화가 명확하다 그랬잖아요. 네. 갑과 을의 문화가 명확할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갑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갑이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또 을은 을로서 그걸 받아들여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일본의 문화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죠. 네. 갑질하는 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이 이게 네. 오랫동안 네. 이 한국이 항상 자기들보다 한참 아래로 봤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더 앞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더 일본보다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갑을이라는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속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하고 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여러모로 확실히 낫다고 인식을 하는 순간 네. 일본의 그 미래 세대들은 한국을 갑으로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은 스스로 을로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굉장히 단순화시켰을 때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은 한국한테 이제 갑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쉽게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왜? 일본은 을의 입장에서는 쉽게 갑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요. 네.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은 그 일본이 원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과하는 거 왜 못하냐 이거예요. 왜? 과거에는 일본이 힘이 있는 국가가 힘없는 국가한테 사죄하는 건 거의 이건 일본 문화에 없는 거예요. 네. 갑은 갑질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한국이 갑이 되면은 을로서 갑한테 깍듯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좋아질 줄 아는 게 이게 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은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가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영역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하냐 이 문제는 있겠죠. 네. 한국이 명백히 일본보다 위에서는 뭐 갑으로서의 스테이트를 확실하게 고착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부분을 아직도 늘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팬데믹 이후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서플라이 체인이 거의 망가졌다고 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혼란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이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전 세계가 네. 모든 국가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한국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은 또 어떤 면에서는 팬데믹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본은 그래도 내수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세계 경제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비교적 한국보다는 덜 영향을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일본이 요즘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와세다 대학의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지금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경제를 부흥시켜 왔는데 지금 수출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을 하나의 그 수출 지역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을 많이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일본을 하나의 수출 시장으로서 확대시키는 거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한국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5G 같은 것도 지난번에 일본의 도쿄올림픽 할 때 사실은 삼성이 그 5G를 그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네. 이런 영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네.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영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에 서로 협력을 해나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일본을 적대시하는 이런 그것보다는 물론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네. 뭔가 굉장히 그동안은 그랬잖아요. 무역 이제 마찰도 있고 할 때 뭐 거의 단절에 가까웠었는데 노조편 운동도 있었는 거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킨다면 그런 쪽도 있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새겨볼 만한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 첫 주제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좀 문화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전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한국과 일본의 그런 관계가 밝은 거죠, 앞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확실히 젊은 세대는 과거 역사 문제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그건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도 강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일 관계는 세대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나아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야의 문제가 야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여당이 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한일 관계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세대적으로 볼 때는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나중에 국가를 담당하는 중추가 됐을 때는 분명히 현재보다는 나아질 거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바하고 일본인이 생각하는 바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부분하고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첫 주제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한국의 그러한 케이팝이라든지 그 드라마라든지 관심이 많고 한국인은 반대로 또 일본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더 좋아하면서 더 많은 관계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